네, 오늘은 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운을 깨우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열쇠 이름은 럭키인데요. 네. 여러분께 그 열쇠를 지어주실 김도윤 작가님께서 다독다독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다독다독을 보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 김작가 TV를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90만 구독자가 생기셨다고 축하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골드 버튼이 눈앞에. 이 방송 네. 나갈 때쯤이면 100만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도윤 작가님은 네. 이번 책이 8번째 책이고 8번째 책입니다. 네. 와.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한 네. 인터뷰 전문가시고 네. 그리고 그중에 한 분. 그중에 한 명. 김학년 소장님. 네. 그래서 네. 올해 마흔이 되시면서 또 이 네. 책을 또 출간해서 더 좀 야, 각별하실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그 딱 진짜 이제 부록에 출간한 책. 네. 부록인데 세상 유혹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네. 안 흔들리기 쉽지 않은 네. 요즘 인생이 참 유혹이 참 많아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마흔에 어떻게 보면 제가 30살 때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한 분들 처음 이제 한두 분 인터뷰를 시작할 때 언제 이 이제 많은 분들을 모았는 걸 가지고 책을 한 권 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출간하게 돼서 굉장히 좀 뿌듯함이 있죠. 10년의 프로젝트가 약간 정리된 느낌.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네. 럭키 안에 정말 함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책도 읽고 유튜브도 많이 봐서 네. 좀 중복되는 질문을 좀 피해보고 아,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운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다. 그렇죠. 그 생각을 듣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 이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셨는지. 그 제가 정확하게 인터뷰를 한 거는 이제 11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3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지금 딱 만이니까 11년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당연히 누구한테나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성 김학년 소장님이든 누구든 모든 네. 분들한테 이제 대답이 조금씩 겹치는 거죠. 그러다 처음에 이제 운 책으로 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한 800명, 900명째 좀 갔을 때 그럼 이 운에 대한 걸로 좀 책을 좀 정리하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1000명을 인터뷰해도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운이란 관점에서 책을 좀 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처음엔 되게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운을 설명해 보려고 했을 때. 아, 힘들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운이라는 게 약간 좀 비과학적이고 뭔가 좀 허무맹랑할 수 있고 눈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체계화시키는데 좀 초점을 맞춘 게 이번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구조화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운이라는 영역을 많은 분들도 운을 찾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눈에 잡히게 해서 좀 더 잘 들어오게 만들고 좀 잘 활용하게 만드는 게 이번 럭키 책의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의 구조를 7개로 이제 네. 구조화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7개가 뭐예요? 7개는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사람, 네.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야. 네. 다시 한번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네, 다 두 글자 네. 맞춘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7개잖아요. 네. 럭키 세븐을 맞히신 거예요. 맞춘 겁니다. 역시. 힘들었습니다. 작가님은 다른데 김 럭키의 작가님은. 세븐을 맞추고 옥차도 7자. 거기 두 글자. 네. 그래서 럭하고 키로 또 늘리는 그렇죠. 거구나. 그다음에 음. 안타까운 건 야. 제가 7번째 책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또 아. 중국에서는 네. 행운의 숫자 V 숫자가 8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병이 있으시군요. 혹시 나온 책 중에서 패간한 거 없습니까? 네. 패간한 거 빼면은 또 7개가 많이 폐간한 건 있어서. 아직 없어서. 세트병이 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다른 촬영자가 좀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좀 네. 굉장히 어색해요. 왜요? 아니, 보통 이제 맞은편에 원래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만 앉아서 하는데 네. 뭔가 눈을 어디 둬야 될지. 그냥 제일 만만한 사람 쳐다보시면 네. 돼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김도윤 작가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뭘까? 그러니까 네.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운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성공이 일단 뭔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를 텐데 사실 제가 30살 초반에 가졌던 성공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성취지향주의고 결과주의고 이제 뭔가 목표지향주의였던 거죠. 네. 가정보다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많은 분들 인터뷰했는데
이제 제가 1000분을 만나다 보니까 네. 이 성공한 사람과 사실 훌륭한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만나 뵌 분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교도소에 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게 나중에 이제 결과에서 드러나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냥 성취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걸 잘 한다면 남들한테도 뭔가 이득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제가 또 그걸로 통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좀 벌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제가 맛있는 음식 먹고 살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 삶이라 생각을 해서 네. 갑자기 이 질문에 생각이 나는 게 어제 이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좀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저는 좀 다르게 아마 비춰지실 건데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좀 더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제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를 향해서 막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위로 가면 고마운 건데 네. 여기서 제가 뭔가를 더 잃어가면서 위로 막 올라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미 나는 성공했다. 제 수준에서 네. 제가 생각한 수준에서 성공한 김도윤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억울을 끄는군요. 성공하신 거 맞잖아요. 네. 정말 네. 여러모로. 네. 네. 썸네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네. 그러면 저희는 다독다독만의 네. 장점이 있자면 독후감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네. 이 책을 그런 게 어떻게 있군요. 읽었는가. 네, 발표 시간을 네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사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유튜브 김작가 TV를 보아오며 느낀 김도윤 작가는 잘 듣고 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의 내면까지도 다 훑어서 꺼내고 마는 사람.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바쁜 사람들의 시간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허락받아 진짜 이야기를 받아내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그렇게 1000명이 넘게 만나며 또 더 많은 수의 책을 읽으며 성공하는 법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내용이 럭키의 일목요연하게 담겼습니다. 럭키에서 운이 들어오는 경로를 딱 4가지로 정리하는 저자를 보며 그동안 쌓아온 통찰이 느껴졌습니다. 운은 어떤 경로로 오나요? 라고 묻는다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말문이 턱 막힐 텐데요. 김도윤 저자는 운이 들어오는 경로는 유전적, 선천적 요인, 시대적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들으면 바로 수긍이 되면서 듣자마자 마치 내 생각처럼 머릿속에 정리되어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자는 여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도 붙는다. 운에는 속도도 필요하다고요. 이 말 역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통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모든 이들이 거짓말처럼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분명한 7가지의 내용을 읽으며 독자는 자신이 바라는 성공에서 어떤 부분이 막혀 있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본 편인 제가 보아도 럭키는 저자만의 새로운 통찰이 잘 정리된 부분이 많고 그 통찰이 많은 분들에게 적용하기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윤 작가와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그건 정말 운이 좋았죠 라고 말할 순간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 독후감 네.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었을 때, 시험 중 찍은 문제가 맞았을 때, 어떤 이벤트에 참여해서 상품에 당첨됐을 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득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았다. 한편 크게 성공한 사업가, 자산을 수백 배로 불린 투자자,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인 등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한다. 운이 좋았습니다. 길 가다 돈을 주었다거나 찍은 문제가 맞았다거나 했을 때의 운과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운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각각의 결과물은 크게 달랐다. 누군가는 작은 행운을, 누군가는 큰 행운을 누렸다.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 한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경험하고 고민해서 내놓은 해답을
알맹이만 쏙쏙 빼먹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운이 좋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라고 써봤습니다. Good luck to you. 자, 마지막 빠셩님.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라고 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7가지 추격을 하셨고 거기서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였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20년 동안 이런 운에 대한 어떻게 운명에 대한 아니면 성공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란 분의 인터뷰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정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방향이었구나. 뭐 긍정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게 결국은 긍정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로 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내내 그냥 행복했고 오히려 저도 긍정적인 편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다른 분들한테도 행복하자라는 칼럼을 이렇게 썼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문의 무슨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는 집도 3채나 있고 아무튼 내가 행복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그 조건을 갖췄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과 연결될까 뭐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그분한테 부족한 것이 결국은 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긍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컬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성공은 했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행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분한테는 긍정이라는 거. 결국은 이제 이 럭키 뭐 이게 나오는 7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7가지 요소들을 다 갖춰야지 뭐 행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보각적으로 했던 그런 좋은 계기를 주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쩌면 좀 비슷한 일을 해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저희도 1년에 한 50분을 배웠다면 한 이제 한 200분을 좀 채워가는 중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00분을 채우면 아주 좋은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운은 못 냅니다. 제가 먼저 냈거든요. 속도가 중요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람. 네. 네.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네. 와우. 작가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좀 기회를 얻으셨을까 이런 네.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너무 포괄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김작가 TV 하시면서는 네. 어떤 분들이 내게 좀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었는가요? 책에서 이제 언급하는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분들 만나야지 어쨌든 내가 뭐 성공하는 방법이든 동기부여든 노하우든 뭐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건데 네. 김작가 TV 운영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실 2018년 10월 29일 첫 영상 올리고 2019년 말까지는 구독자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네. 작년에 52만 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아. 작년도에 이제 저를 이제 구독자 떡상의 길로 네. 인도해 주신 우리 그 메리치아 선녀의 존니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슈퍼게이밍 김정환님, 뭐 이정윤 세무사님, 배지한 대표님, 그 다음에 VIP 자선의 최윤철 대표님,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이현투자님의 박선희 대표님들 그런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좀 채널 떡상을 함께 누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에도 나오지만 근데 그간에 인터뷰한 어떤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사실 그 재테크 채널 중에서 조금 특이한 채널 중 하나가 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구독자가 꽤 많은 채널 분들은 대부분 재테크에 대한 이제 내공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3프로 TV도 높고 이제 신사임당님은 이제 경제 채널의 이제 PD님이셨고, 네. 그래서 빵송 김학년 소장님도 이제 부동산에서 굉장한 이제 전문가의 분이시고 대부분 그런데 사실 저는 재테크에 그게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조금 잘했던 거는 제가 2010년부터 2011년부터 이제 제가 40대까지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영상 이전에는 그냥 성공한 분들 만나서 뭐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과정이랑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좀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한 1년 3개월 동안 이제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연습했고 그래서 그런 준비와 이런 게 있어서 2020년에 이제
좀 그런 성공한 주식 투자가 분들을 만나뵐 때 좀 자료 조사도 좀 많이 하고 그분들 시간을 최대한 잘 쪽쪽 뽑아내고 네. 뽑아내서 좋은 콘텐츠에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분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네네네. 엄청 시간이 정말 누구보다 비싼 분들이고. 근데 뭐 지금 한 4시간째 녹화 중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그쵸, 그쵸. 이따 또 술 마시러 갈 거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좀 각별하게 남다르게 그냥 미팅으로 만나거나 방송 한번 촬영하는 느낌이 아니고 네네. 좀 다르게 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저는 사실 남들과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왜냐하면 제가 네. 남들 인터뷰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본 적은 네네네. 있진 않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도 계속 나가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은 저는 촬영장 스튜디오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 빠송 김학렬 소장님 한번 와보셨겠지만 1인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전 제일 좋은 촬영장이라 생각하거든요. 한강이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뭐 이 말 비밀인가요? 뷰도 뭐 그렇지만 네네. 그다음에 좀 공간이 커요. 역시 왜냐면 성공한 김 작가님. 오셨을 때 인터뷰 게스트분이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금이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오셔서 있는 시간 내내 저는 되게 좋은 기분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막 앞에서 뭔가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막 불편하고 하면 자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도 혼자 하는 거고 저 외에 이제 나이 다 배제하고 이제 2명이서만 이제 안마 커튼을 쳐놓고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질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작아도 한 30개, 많으면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있거나 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게 좀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조금 더 다른 채널보다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 다른 채널 가면 이제 자 앉자 딱 이제 바로 인터뷰 딱 끝 이제 이런 느낌이라면 저는 이제 보통 테이블 또 따로 있거든요. 예. 따로 티 테이블에서 거기 앉아서 또 이야기 나눠 뵙고 그다음에 옆에 넘어가서 그분이 소중한 이야기를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성공한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뭔가 성며들었다 성공에 스며든 뭐 저한테도 아닐까. 그런 그 사람을 접대는 아니지만 네네. 어차피 뭐 이렇게 계속 응대하는 네네. 뭐 매너라든가 센스라든가 태도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사실 제가 초반에 인터뷰할 때는 제가 32살 때였나 그때는 대학생처럼 인터뷰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었거든요. 안 좋은 말이죠. 사회에 나왔는데 대학생처럼 일한다라는 거는 뭔가 아마추어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런 교훈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저는 그 인터뷰 오시면 시간 제한 없거든요. 보통 촬영 텀을 최소한 웬만하면 한 3시간은 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시라고 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나중에 제가 걷어내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고 가시지 않나. 아니, 보통은 빨리 합시다 저 바쁩니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본 사이잖아요. 네. 그분도 저를 처음 봤고 저도 그분을 처음 봐서 그분도 말은 안 하지만 긴장을 하고 계세요. 네. 저도 긴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그쵸. 긴장을 풀어주는 장치들이 자 선생님 뭐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선생님 뭐 말씀 잘 못하셔도 그런 거는 제가 다 편집하시니까 뭐 어떤 말 하셔서 뭐 좋은 멘트로만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못하시면 끊었다 다시 다 가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 이제 여러 팁이 나오고 또 막 적어보고 내 네. 주변에 사람이 누군지도 적어보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사람이 주는 어떤 행운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하나 팁이 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사원인데 그 직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직종과 직급별로 만나라. 그렇죠. 퍼센테이지까지 막 나와요. 네. 사원이라도 사원만 만나지 말고 중간 네. 급의 분도 만나고 중간 관리자. 제일 높은 분도 네. 만나보고 그걸 또 퍼센테이지로 정해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려고 한 사람이 과연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책의 마지막 장이 사실 7장이 시도로 끝나거든요. 네. 네. 앞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뭐 사람, 뭐 속도, 복귀 이런 거 다 7장이 없으면 사실은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뭐 책에서도 담고 영상에서도 뭐 자주 얘기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시도를 안 하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쉬운 예시를 들어서
뭐 은행원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전 딱 세 집단으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행원. 행원인데 이제 직급이 좀 높지 않은 친구들. 뭐 처음에 이제 뭐 주임, 계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만나야 될 두 번째 직급은 지점장님들. 좀 높은 직급이죠. 그다음 세 번째 집단이 이제 뭐 빠송 김학유 소장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가실 수 있는 분들. 네. 뭐 부동산에도 있을 거고 주식에도 있을 건데 네. 이 세 집단을 만나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자 행원을 만나는 거는 네. 대학생이라면 취업센터 찾아가면 돼요. 취업센터 찾아가서 우리 졸업생 중에서 행원이 되신 분 제가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네. 행원이라는 거는 지역에도 은행이 되게 다 많기 때문에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학교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행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연결을 무조건 시켜줄 수밖에.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이 취업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곳이죠. 네네. 본인 의지만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요. 자, 첫 번째 해결되죠.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지점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건 맞지만 네. 사실 여기 동네 이름이 혹시 뭔가요? 여기 무슨 동이죠 여기가? 합정동? 합정동이면 합정동에 지점장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지점장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실 실력이 있는 거지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은행 나중에 행원이 되고 싶은데 네. 지점장님한테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진짜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대학생이 특히나 그럼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문제인데 이제 김학유 소장 같은 분들은 사실 바쁘시니까 만나주시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또 늘 어떤 주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강연이나 뭔가 발표를 하시죠. 네. 거기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소장님 책을 보고 이제 가서 이제 명함을 받는 거죠.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메일을 보내는 거죠. 아, 소장님 제가 그때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리고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너무 바쁘시겠지만 제가 뭐 계신 곳 근처로 가서 30분만 시간 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네. 요거까지 또 거절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에 두 개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자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해볼 누구나 할수 생각조차 있는.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만나주겠어. 아이 뭘 만나기까지 해. 뭐 이렇게 근데 되죠. 이게 너무 네. 재밌는 게 이게 사실 모든 분야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행원이 되고 싶은 친구가 행원도 안 만나보고 지원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니, 만나면 그분들이 우리 은행에서 지금 뭘 원하고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 거잖아요. 그걸 딱 정답을 주는 건데 그 정답을 보고 내가 준비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행원 관련된 책이나 몇 권 그렇게 보고 한다 해서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확실한데 그러니까요. 전문가를 좀 만나서 물어보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꼭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 나눠봤자 아, 그러니까. 네네. 똑같이 모르는 건데. 그렇죠. 네. 저도 가끔 생각나는 게 네. 그 저 학창 시절에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가 그 토익 세대거든요. 저는 네. 토익 세대신가요? 토익 세대 요즘은 뭐 그렇죠. 토익 스피킹, 오픽 세대이긴 네네. 할 텐데 토익 제가 역대 토익 최고 성적이 420점이긴 한데 네. 주변에 친구들 뭐 400, 500인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대학생일 때도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토익은 네. 4지선당, 5지선당 객관식인데 990점 만점에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400점이라는 얘기는 590점으로 지금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도 오답, 오답의 3명이 만나서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건데 토익 900점인 친구가 나랑 같이 공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학원에 가서 돈을 내고 끊는 건데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약간 그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뭐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그중에 아무도 부동산 전문가 없는데 네. 차라리 김학유 소장님이든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훨씬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좀 느껴지는 거는 시도에 대한 좀 강조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떤 챕터 끝날 때마다 끝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기록해 보게끔 네. 표 같은 것도 만들어 두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사람에 대한 주제도 마지막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적어보라. 아, 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또 빈칸을 또 이렇게 만들어 박스를 두셨잖아요. 만들어주셨죠. 네. 이거 혹시 해보셨나요? 네. 혹시 서로 읽어보신 거 아니죠? 네?
서로 이름. 자주 만나는 사람 적으라니까 제일 자주 만나거든요. 이 쌤이. 매주 만나가지고. 매주 아, 만나니까. 거기서 뒤에 보면 또 끊어내야 될 인간관계도 있어서. 근데 직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딱히 맞아요. 없더라고요. 저도 딱히 네. 없고 네. 그래서 저도 한 5명 적었는데 네. 우선순위 3명은 아내 그리고 이 2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고마워. 근데 보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나. 네. 저는 1번은 아내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쵸, 1번이 감사함이 제일 크고. 아내가 아닌 것도 이상하겠죠, 사실. 그렇죠. 가장 많이 영향을 네, 받고 그쵸.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1번은 좀 아내고 좀 아내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요. 아내는 말보다는 행동력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둥이만 사는 편이고 항상 말만 하고 행동을 좀 늦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이제 이 네. 두 분한테는 되게 다양한 걸 배우는데 뭐 한 2가지 정도씩 적어봤어요. 빠슈 형님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법. 이번 진짜 그렇게 사시거든요. 저는 분신술 쓰지 않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네. 진짜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고 또 주변 사람들 챙기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빠슈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만하자. 로사님은 훈훈하네요. 훈훈해. 아니, 그러니까 적어 보니까 이제 네. 좀 뭔가 요약이 돼서 로사님은 사람을 좀 대하는 매너랑 어떤 태도에 대한 센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특출나시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이게 되게 강하세요. 네네. 아이 둘 키우면서 자기 일을 끝까지 다 해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보면서 결혼하셨어요. 네. 저 2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누나예요. 입에 좀 침 좀 바르시고 좀.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대할 때 되게 잘하라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책대로 하시네요, 작가님. 네. 작가님. 그다음 질문 뭔가요? 네. 작가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분 누구예요?